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지노맨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노맨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뇌질환, 피부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이야기했던 종목이 고바이오랩이 있죠. 그래서 고바이오랩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노맨 컴퍼니가 상장하는 12월 3주차 때 청약 일정을 보면 지노맨 컴퍼니와 프리시전 바이오 석경 AT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프리시전 바이오랑 지노맨 컴퍼니는 같은 날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차이점이 환불일이 프리시전 바이오는 청약 마감일 바로 다음날 환불이 되고 지노맨 컴퍼니는 그 다음 2일 후인 17일 날 환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석경 AT 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지노메 컴퍼니를 청약을 하면은 석경 AT를 청약할 수가 없고 그리고 프리시전 바이오를 청약하면은 석경 AT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크게 영향을 조금 끼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대2 청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이 시드가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두 개와 요거 한 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한 개 종목을 들어감으로 해서 요 두 개에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드가 작은 사람들은 아마 요 두 종목 쪽에 분할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안 좋아 투자하기가 되게 불안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죠. 석경 AT를 고민했을 때 석경 AT가 너무 안 좋고 프리시전 바이오랑 지노맨 컴퍼니 둘 중에 하나를 비교했을 때는 지노맨이 좀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쪽으로 청약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조금 지노맨 컴퍼니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11일 제가 어제 받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18일 이후에 신규 IP 진행되는 종목이 없었거든요. 연말이라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세 개 종목은 전부 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노맥 컴퍼니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36,000에서 4만원 공모가 밴드 중에 최상단인 4만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공모 금액은 80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IPO는 14일에서 15일 진행되고 환불일 17일 상장일은 23일 날 상장을 합니다. 개인에게 총 40만 주 청약이 진행이 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고바이오랩과 유사한 업체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지금 한국투자증권 일반 고객 같은 경우 13,000주까지 청약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바일로 계속 청약을 하니까 온라인 고객 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6,500주 정도 청약이 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대 고객은 26,000, 최고 우대 고객은 39,000주로 해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 증거금 50%죠. 그래서 50%일 경우 그 온라인 전용 고객인 경우 1억 3천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 2억 6천 우대는 5억 2천 그리고 최고 우대 고객은 7억 8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없죠. 네, 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노맨 컴퍼니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구주 매출이 총 19만 3,740주로 약 9.7%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주 매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요 두 개 주 합쳐가지고 총 200만 주거든요. 200만 주 정도를 우리 사주조합 일반 그리고 기관에게 공모를 진행합니다. 최대 주주인 박한수와 배지수, 요 배지수 이분은 임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두 분의 물량이 구주 매출로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지노맨 컴퍼니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모가 밴드 선정할 때 뭐 유사 업체들 이렇게 쫙 나열해서 그 중에 몇 개를 선정해 가지고 보통 하던데 지노맨 컴퍼니는 다트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주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주당 평가 가액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53,900
17원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상장했던 기술 특례 종목들의 평균 할인가, 그 공모가 밴드 평균 할인가를 적용해서 그게 아마 33.23에서 21점 뭐 몇 프로 요렇게 나왔었는데, 요 위에 가격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하단까지 잡아서 총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요. 그 중에 가장 할인율이 낮은 4만 원대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주관사와 발행 회사인 지온앤컴퍼니가 협의 후에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노맨컴퍼니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은 일단 그 공모를 통해서 800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투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약 2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주 매출 금액은 아까 전에 그 최대 주주와 그 2대 주주분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고요. 그게 한 77억. 그리고 세금 35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총 711억 정도가 공모 자금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있고요. 특히 연구 개발비 중에 GNE001 관련된 임상 실험,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 치료제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해외 쪽에 진출하기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 뭐 그 쉽게 말해서 지분 같은 거 사는 그런 쪽이 아닌가.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슨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사이오티 바이오 사이언스인가, 그거를 거기를 인수를 했거든요. 아마 그거를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노맨 컴퍼니 요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종 항암제랑 그리고 뇌질환, 피부질환 치료제들을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명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개인에게 맞는 표적 항암 치료제를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노클이라고 하는데, 지놈과 미라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현재 지노맨 같은 경우 수천 개의 마이크로바이옴 암조직 샘플 같은 것들을 이제 환자 샘플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어떠한 약을 만들 때 그 높은 후보 물질 같은 것들을 사전에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약들을 개발하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을 지노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그 빅데이터랑 뭐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으로 결과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계속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대의 흐름이 그쪽으로 꽤나 많이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그쪽 분야에 뭔가 괜찮은 기업들이 나오면은 조금 가치 투자를 할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가 하고 있는 그 GN001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머크랑 화이자는 지금 우리 다들 잘 아시죠? 화이자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파트너 회사로 현재 지노맨 컴퍼니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화학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이네요. 오타 죄송하고요. 전체 환자 중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면역 항암제들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른 항암제와 약간 콤비를 해가지고 효과를 지금 높이려고 시도 중인데, 가장 좋은 후보군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후보군들하고 효과를 높일 수는 있지만 뭐 일종의 제가 봤을 때 뭐 칵테일 섞어가지고 약을 만든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 콤비라는 단어를 쓰던데, 그런 거랑 섞어서 했을 때 효과를 높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고바이오랩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세균이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들리긴 한데, 아무튼 그런 사람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균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이제 머크랑 화이자에서 이제 지노맨 컴퍼니랑 공동 개발을 하려고 파트너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화이자가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제약사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뭐 백신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글로벌 탑급 제약사가 아닌가 싶고, 그런 제약사와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지노맨 컴퍼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전 세계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회사가 약 5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임상을 거쳐서 일종의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회사가 30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노맨 컴퍼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글로벌 제약사, 아까 같은 화이자, 머크 같은 회사들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는 딱 9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8개가 보통 유럽 쪽에 다 치우쳐져 있고 아시아권에는 유일하게 지노맨 컴퍼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으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만 많이 발병하는 암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지노맨 컴퍼니가 약간 다른 8개 업체들보다 먼저 보유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또 그런 요 9개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약간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고, 그걸 또 약간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지노맨 컴퍼니 기업 설명의 영상도 보면은 아직까지 크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비전 그리고 자랑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현재 있는 대표자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이쪽 계통에서 뭐 대학교 친구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지노맨 컴퍼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제나 104라는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암세포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이 암세포를 이그 T세포라는 놈이 공격을 해가지고 죽이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암세포가 T세포랑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요 T세포와 이 암세포가 뭔가 이렇게 다리를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T세포가 요거는 그 공격하는 세포가 아니라고 인지를 하고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그 계속 증식을 하고 이제 소멸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GICP104라는 요런 이게 세포인지 뭐 특정 단백질인지 저도 정확하게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요런 게 있는데, 이런 세포가 요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T세포가 얘는 암세포네 하고 다시 공격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세포를 발견해 가지고 활용을 한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제나 104라는 일종의 마이크로바이옴 뭐 신약 물질 뭐 그렇게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파이프라인도 있고 개발 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약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일반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도 실제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항암제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현재는 주력이 그쪽이지만 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폐증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미국의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아까 전에 2022년도에 뭐 법인 취득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비용. 아마 그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자폐증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현재 지노맨 컴퍼니에서 인수를 했고, 이제 또 자폐증 치료제 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약간 미국 쪽으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발판이 되는 그런 자회사로서 지금 삼아 있는 상태고요. 현재 여기서 만들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SB12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화학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경 치료 이런 것들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장내 세균을 컨트롤해서 뇌 질환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부분야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조금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교체를 해가지고 미주 신경을 통해서 뭐 옥시토신을 증가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뭔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옥시토신 증가 및 뭐 LTP 유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라고 대충만 이해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M사, G사, A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3조, 2.9조, 11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현재 공모했을 때 공모가가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를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충분히 시총이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폐증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성장성은 뭐 확실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재무정보인데 요거를 약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요거를 데이터를 좀 공부를 한다고 지금 영상 제작이 늦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재무 정보를 봤을 때 매출액이 이게 원입니다. 400만 원, 4,500만 원, 이번에 전반기까지만 해가지고 5,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61억 그리고 138억, 105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02억, 마이너스 846억, 진짜 적자 많이 보죠.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보시면은 흑자 5억 7천만 원 정도를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슷한데 왜 얘만 갑자기 흑자 전환을 했지? 제가 계속 단기 순이익을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은 PER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순이익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장사를 잘하는지를 보려면은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보는 게 차라리 정확해요.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올라갔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단기 순이익은 약간만 회계를 조작해도 PER을 좋게 보이게끔 조작하는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관리비를 매출액에서 뺏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영업 외 수익 또는 비용, 특별이익, 손실 또는 이익, 그리고 법인세를 제했는 가격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이게 지노맨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그 순이익표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표거든요. 이게 다트에 가면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직접 이걸 찾아가지고 해석하는 힘도 조금 길러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찾아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금융 수익하고 금융 비용이 있죠. 요게 쉽게 말해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영업이 영업 외 수익과 비용 쪽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영업 외 수익과 비용. 거기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보시면은 영업 수익, 금융 수익 자체가 한 1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금융 손실이 약 709억이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죠. 근데 올해 보시면은 약 금융 수익이 122억이 수익이 나고 그리고 금융 비용은 한 10억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실제로 엄청나게 큰 그 수익이 작년 대비 생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파생 상품 평가 이익에서 올해 이익으로 이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파생 상품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도 신규 상장할 때 이거를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노맨 컴퍼니는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버려 가지고 꼭 이제 적자에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 것처럼 보이게끔 약간 착시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이 어떤 건지는 저도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영업 외 손익이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 손익, 요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무제표를 보시는데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지금 단기 순이익 57억 그리고 그 전에 846억 적자가 요렇게 57억 흑자로 돌아섰는 거는 흑자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기업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한 조금의 장난질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자,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약 40.84%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주 물량은 제외하고 봐야 되거든요. 제외하고 이 물량과 이 물량을 비교하게 되면은 42% 정도 유통 물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이쪽에 꽤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약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약 산업 육성 사모 투자 전문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투자 회사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뉘앙스상 근데 얘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도 사모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전체를 털지는 않더라도 일부 계속 수익을 실현해 나갈 거라는 것에는 뭐 전혀 반대되는 의견은 없는데 그나마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전문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완전히 돈 벌고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회사보다는 상장 후 1개월 때 물량을 조금 더 가져가 주지 않을까 그냥 조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약회사를 이제 쉽게 말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투자 전문 회사인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의리를 지켜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 보고 싶네요.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현재 2,500원에서 최대 45,86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행사하는 사람 중에 진짜 싸게 사는 사람들은 공모가가 4만원이죠. 지금 약 6.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있는 임직원분들 외해서 10위는 현재 공모가보다 14.65%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사준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겠지만 지금 4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이 회사는 그 이상의 가격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상징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 상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 3만에서 36,010원이고요. 약 75%에서 9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요 전체 수량을 상장 후 전체 물량과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물량의 12.39%가 주식이 늘어날 수가 있고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전환 상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언제든지 공시하고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요 싸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들도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공시하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는 코넥스에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현재 75,700원에 12월 11일 기준으로 장 마감을 했고요. 이 금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569억입니다.
그 공모 이후에는 주식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한 6만 5천 원 정도가 되면은 요 시총까지 올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게 가치는 그대로잖아요. 그래 되면은 현재 코넥스 가격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공모돼서 들어오는 그 금액이 한 800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또 요것보다 더 높아지고 이 유사 금액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은 약 5,275억이고요. 코넥스 가격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1조 9,983억인데 1조 정도 이 회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종목이 좀 어렵긴 한데 공부할수록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56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는데 전체 물량의 42%가 상장일량 유통이 되고요. 그게 총 2241억입니다. 아마 최근에 하나기술이었나 명신산업이었나 그 종목이 상장일날 유통했던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유사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라는 장점은 있지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까지 움직여도 되나 싶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당기순이익이 불신중이기 때문에 저는 계산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일반적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기관에서 이 종목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1163대 1로 높은 결과가 나왔고 진짜 반전이었는 거는 의무 보유 확약이 7.56%까지 나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 98%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4만 원 이상의 98%가 그 주식을 사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요건 이제 수요 예측 조금 세부 사항인데 지금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75에서 80, 100% 이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 신청이 되었고 그리고 4만 원 이상을 제시했는 여기죠. 4만 원 이상을 제시했는 물량도 꽤 됩니다. 그래서 요구에 뭐 운용사 투자 매매 뭐 연기금 기타 그리고 해외 기관에서도 저도 이거는 이번에 알았는데 해외 기관에서도 이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외국 기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초과해서 신청했는 기관들이 보면은 17.5%에서 25%까지도 나는 4만 원 이상에도 이 종목의 주식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일단은 공모가보다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 청량 유무 및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 뇌질환, 피부질환제 등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기술 같은 것들을 언제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바이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전망이나 많은 제약사들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회사들만 모아서 분산 투자를 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종의 기업 설명에서 하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글로벌적인 대형 제약사들하고도 파트너십 관계가 있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시아에서는 빅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을 컨트롤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뇌질환, 자폐증 치료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희한하게 피부질환 관련된 설명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잘 되면 아무튼 좋은 시장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 계통의 암세포 관련 데이터를 통한 차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순이익 2020년도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 유통 물량 및 공모가 기준 유통 물량 총 금액이 2,241억이나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는 거는 조금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익절을 위해서 이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매도 물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시초가를 엄청나게 띄워 놓을 것 같아요. 시초가를 굉장히 띄우고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털고 나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4만 원 자체는 그래도 전문 기관들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만약 공모가 이하로 혹은 공모가 근처로 가격이 온다면은 뭐 소액씩 해서 근데 조금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액을 담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시총이 5,200억이죠. 이거 말하면서도 계속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지만 지노맨 컴퍼니 대 프리시전 바이오 석경 AT 1대2에 대한 청약 조건이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1억이라는 시드가 있는데 얘는 경쟁률이 낮아서 약 뭐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배정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합쳐서 받아봤자 4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이러면은 지노맨 컴퍼니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서 얘들이 따블이상 가겠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그 지노맨 컴퍼니가 조금 매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석경 AT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판단하고 나는 여기 청약 안 할 거야.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요 둘 중에는 지노맨 컴퍼니가 좀 더 괜찮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투자자들이 지노맨 컴퍼니에 올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얘가 단독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상외로 기간의 수요 예측이 높게 나왔고, 뭐 의무 보유 확약 물량도 7% 정도나 신청한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게 판단하는구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인 조건들 이런 시총이라든지 유통 물량에 대한 총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겠죠. 하지만 바이오라는 거는 아무래도 비전을 먹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큰 기대를 해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청약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뒤에 영상 프리시전 바이오랑 석경 AT도 올리겠지만 요 두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바이오 랩하고도 한번 꼭 비교를 해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상세한 설명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은 또 길어졌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도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